15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연쇄살인범 찰스 리 레이는 죽음 직전 부두교 비수를 써서 자신의 영혼을 인형에 빙의시킵니다. 살인마의 영혼이 깃든 인형은 돌고 돌아 8살 소년 앤디에게 전해지는데요. 앤디는 척키를 소중히 여기며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죠. 하지만 그도 잠시 Hi, I'm Chucky. Wanna play? 어른들 앞에서 장난감인 척하던 척키는 어린 앤디와 둘만 남을 때면 잔인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스럽게 욕을 하고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작은 플라스틱 손으로 시카를 움켜쥔 채 마구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죠. 이것은 고전 호러 영화 사탄의 인형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유진 로버트 오터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요. 사탄의 인형 속 척키는 유진이 데리고 있던 로버트라는 인형을 모델로 하였죠. 로버트는 매끈한 플라스틱 얼굴을 한 척키와 달리 얼굴이 다 해지고 낡은 봉제 인형입니다. 지금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위치한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 안쪽 사방이 꽉 막힌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검은 구슬과 같은 눈과 살짝 올라간 인매가 언뜻 천진해 보이기도 하죠. 그 품속에는 작은 강아지 인형도 안겨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인형에게 무리하게 굴지 말고 만약 사진을 찍고 싶다면 촬영 전에 인형의 허락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인형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해서 억지로 촬영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 경고를 무시한 이들 중 카메라가 오작동하는 현상을 겪거나 갑자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인형에 바로 사과를 해야 더 큰 화를 면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떠났다가 뒤늦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고 하죠. 로버트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진이 4살 되던 해에 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해준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독일의 한 테디베어 회사에서 전시 목적으로 만든 수제 인형을 유진의 아버지가 공수해 온 것이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진 가족들을 저주한 유모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 섬에서 유진이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풍 대저택을 소유했던 그의 부모님은 꽤나 엄격한 규율주의자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젊은 부부는 유색인종 하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늘 고함을 지르며 마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시키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죠. 어른들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유진은 바하마 출신의 유모를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유모와 사이가 나빴던 오토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내버렸죠. 격분한 유모는 저택을 떠나면서 아끼던 봉제 인형을 유진에게 건넸는데요. 유진은 이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을 따 로버트라고 부르며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녔다고 하죠. 지금 로버트가 입고 있는 선원복도 생전에 유진이 입던 옷을 선물한 것입니다. 로버트의 키는 40인치 정도로 5살 어린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저택을 저주하며 떠난 유모가 부득이와 흑마술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유진이었습니다. 10살이었던 유진은 깊은 밤 잠에서 깼다가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로버트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침대 속에서 같이 잠들었는데 말이죠. 유진은 아침이 되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부모님께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그저 아들이 인형놀이에 심취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꽃병을 깨거나 우유를 엎지를 때마다 로버트가 그랬어요 하고 인형 탓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토 부인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진이 로버트와 노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요. 유진은 로버트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한 뒤 대답을 들으려는 듯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부인은 귀여운 모습이라 여기며 둘을 지나쳤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오토 부인의 귓가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묻고 답하며 인형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오토 부인은 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죠. 그것은 울다 지쳐 쉬어버린 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마치 뾰족한 것으로 잔뜩 긁은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욱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토 부부는 한밤중 누군가 집을 부수는 것 같은 굉음과 아들의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없이 2층에 있는 유진의 침실로 달려갔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유진은 계속 살려달라고 외쳤고 큰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겨우 방 열쇠를 찾아온 하인이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은 마구잡이로 뒤집힌 가구에 둘러싸여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랬어요. 로버트가 한 거예요.
유진은 벌벌 떠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유진의 방에서는 종종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택에서는 팔, 다리, 머리가 잘린 인형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 부부는 그때마다 유진을 다그치고 벌을 세웠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렸고 오토 부부는 전보다 더 예민하고 괴팍해져 갔죠. 이 시기 저택을 거쳐간 하인들도 로버트는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들은 인형밖에 없는 방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옮겨준 사람이 없는데도 로버트가 이상한 위치에서 자주 발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당시 저택 수리를 위해 집을 찾았던 백왕공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쫓아 꼭대기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창문 앞에 혼자 앉아있는 인형이 보였다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했던 것은 창문 오른편에 앉아있던 로버트가 잠시 한눈판 사이 왼쪽 끄트머리로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꺼림칙한 기분에 황급히 돌아섰을 때 무엇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뒤돌아보니 방 한가운데 로버트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토 부부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로버트를 없애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는데요. 아들의 이상한 집착과 고집을 이길 수 없던 부부는 로버트를 저택 꼭대기층 다락방에 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보낸 뒤 저택은 헐값에 세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세입자에게 거듭 꼭대기 다락방은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지역 신문 등에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저택에 오래 머물지 못했으며 한밤중에 다락방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다락방 창가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아래를 바라보는 로버트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죠. 세월은 흘러 유진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플로리다로 돌아온 건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이후였는데요. 그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로버트를 집안에 두었습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아내가 로버트를 창고에 몰래 감추기도 했지만 인형은 늘 유진의 곁으로 돌아왔죠. 유진은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택의 다락방을 로버트의 방으로 꾸며주었는데 자녀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는 다락방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이따금씩 장난을 쳤고 유진은 그런 인형을 자주 다락에 가두었다고 하죠. 유진은 아내와 함께 고향집을 박물관으로 꾸미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74년에 사망합니다. 그 후 아티스트 하우스라고 불리게 된 저택에는 머트 로이터 가족이 이사를 오는데요. 저택에 혼자 남겨져 있던 로버트는 10살 난 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새 주인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로버트를 받고 기뻐했던 딸은 얼마 못 가 인형이 살아있으며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울부짖으면서 부부의 침실로 뛰어드는 일이 반복됐죠. 완전히 공포에 질린 머틀 부부는 오토 부부가 그랬듯 로버트를 다락방에 보관했으며 몇 년 후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머틀은 로버트를 기증하고 몇 달 후 사망했고 잠잠하던 로버트의 악명도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스트 헌터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초자연 현상 추적단체 탭스는 2008년 개최된 탭스콘 박람회에서 로버트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인형으로 소개했으며 초자연 현상 조사관으로 불리는 진행자 잭 바겐스는 자신의 TV 데들리 퍼제션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로버트의 이야기를 소개했죠. 많은 이들은 로버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로버트의 앞에서 고인이 된 유진의 욕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를 시험하기 위해 각국의 TV 프로그램, 잡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 중에는 달고 다른 로버트의 얼굴을 조롱하거나 유진을 헐뜯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버트를 조롱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뒤늦은 사과 편지를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로버트 앞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한쪽 벽면에 정강이 높이까지 쌓여있는 편지 더미가 그 증거이죠. 120년이 넘는 동안 늘 기묘한 소문에 휩싸여 있는 로버트는 정말 부두교의 저주를 받은 사탄의 인형일까요? 아니면 전 주인의 애정이 깃든 추억의 애장품일 뿐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